12월 7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강훈식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어겼다. 소위 법사위가, 이 추미애의 법사위가 당정 협의를 어기고 좀 위헌 소지가 높은 이런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이번에는 이 법사위를 겨냥을 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내란 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 이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이 되는 것은 이건 위헌 소지가 높은 것이 아니냐. 이건 이재명도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높다. 당정협의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율이 됐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재판부 추진하는 이 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정청래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청래에게 경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를 겨냥을 했습니다. 추미애와 김용민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게 위헌 소지가 높은데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 좀 조율이 필요하다. 내일 이제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속도나 이 수위를 조절할 것이냐, 위헌 소지.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이런 것을 조율하게 될 테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뭐 다른 대응책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내일은 또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전국 법관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도 법원행정처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이게 얼마나 위헌 소지가 높으냐라는 설명을 하게 돼서 전국의 법관들이 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위헌 법률에 대해서는 뭐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앞두고 대통령실이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고 조국 혁신당, 뭐 진보당 거기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실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제동은 무슨 의미고 정청래와 추미애는 이걸 밀어붙일 것이냐, 특별재판부 또 법 왜곡죄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법 또 이 사심제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마지막은 조희대 탄핵이 될 겁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가져가는 이런 이 초강성 위헌 이걸 정청래와 추미애는 밀어붙일 것이냐. 대통령실은 왜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느냐. 대통령실 이재명과 정청래의 권력투쟁 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손을 잡는 것처럼 하다가 계속 이제 이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1인 1표제 당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 정청래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위에서 이 표결에서 부결이 된 것은 친명, 소위 현역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것이다. 정청래의 참패였습니다. 또 이재명은 계속해서 정청래에게 이 속도 조절, 수위 조절 계속 제동을 걸었고 경고도 해왔습니다. 추미애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청래, 추미애 이 공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이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고는 나섰는데 정청래에게 직접 하지는 않고 이번에는 추미애를 겨냥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집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결국은 조희대를 놓고 지금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조희대 사법부를 놓고 이재명과 정청래의 계산이 다른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재명 정청래가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이 계산이 다른 부분에는 이제 권력투쟁도 숨어 있습니다.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있고 정청래와 추미애는 이 같은 편입니다. 지금은.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탄핵을 할 수 있다면 뭐 이재명도 정청래와 생각이 같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정청래와 추미애는 조희대 사법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된다. 자신들 정청래와 추미애의 이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 이걸 대다수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 바라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도 이게 싫지 않은데 조희대를 탄핵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지금 중지시켜 놓은 자신의 5가지 재판이 재개될 위험이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마지막 카드로 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재개될 위험이 있다. 이 위험만 없다면 뭐 굳이 정청래, 추미애를 이렇게까지 견제할 필요는 없는데,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 이것도 이재명이 제동을 걸었고 지금 특별재판부 모두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면전에서 이건 사법 파괴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정청래는 뻔뻔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조희대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조희대가 반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걸 조희대가 왜 반성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청래는 조희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불리한 모든 재판은 조희대 탓으로 돌립니다. 이 정청래의 계산은 조희대 탄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하고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있고 또 오는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특검에서. 이제 계속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죠. 이번에는 또 이적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또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재판이 여러 가지여서 또 뭐 최종적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특검에 뭐 가장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그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민주당도 돈을 주었고 후원도 했고 국민의힘도 후원을 했다. 그런데 특검에서 민주당이 돈을 받은 부분은 쏙 빼고 이 국민의힘 돈 받은 것만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건 뭐 아예 대놓고 민주당 쪽을 봐주게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과 정청래는 또 제2의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다시 특별재판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법관 회의가 열리고 내일 여야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청래에게 속도 조절을 하라, 수위 조절을 하라, 이걸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강성으로 내달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권리당원들, 소위 개딸을 중심으로 한 조희대 사법부를 없애지 않고서는, 주기현 재판부를 없애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내란 혐의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다 깨져버렸고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갈 수가 없다. 이걸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개딸도 이제 둘로 나뉜 겁니다. 이걸 계속 강성 주장을 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정청래, 추미애, 소위 친문들, 이 결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김어준까지. 이게 한 파가 있고 또 다른 파는 이재명의 재판도 걸려있는 만큼 이재명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개딸도 여러 가지 성분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권력투쟁이 터진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5일 정청래의 1인 1표제였습니다. 대의원제를 완전히 없애는. 이걸 중앙위에 이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친명의 반격이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청래보다는 이재명의 영향력이 크다. 개딸들도 이 전체 중앙위를 비롯해서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그래도 뭐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너무 이렇게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권력투쟁에서 정청래가 패한 것이죠. 이재명이 이것도 의식했을 것이다. 일단 정청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정청래에게 1인 1표제 그 중앙위 표결, 부결을 통해서 경고를 한 만큼 이번에는 이 특별재판부는 정청래보다는 추미애를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이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이 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소위 강성 지지층, 이재명인들 또 정청래인들 모두 이 강성 지지층을 업고 당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걸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개딸로 흥한 이재명이 지금 개딸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개딸이 쪼개지고 있다. 정청래는 이재명이 적정하게 이렇게 이용하다가 8월에, 내년 8월에 이제 김민석으로 교체하면 된다. 라는 이재명의 생각이고, 정청래는 여기에서 개딸을 완전히 장악해서 강성, 이 개딸들의 위헌적인 강성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청래 자기의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간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투쟁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조이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으로 조이대 탄핵입니다. 지금 특별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 이건 전부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가 좌파로 뭐 점령이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렇게 이 특별재판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지가 되고 중단이 되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조이대 사법부 겁박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밀어붙여서 개딸들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이대 탄핵으로 가져가자. 결국은 조이대 탄핵, 직위헌 탄핵입니다. 이 탄핵으로 가져가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내란 혐의를 덮어씌울 수는 없다. 그 다음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갈 수가 없다. 이 조이대 사법부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라는 이 정청래와 추미애, 김용민 등의 개딸을 등에 업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이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추미애가 하는 이 개딸을 등에 업고 이렇게 조이대 사법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이재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재명의 걱정은 이러는 과정에서 조이대 사법부가 소위 마지막 카드, 반격의 카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라고 하는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이 위험이 있다. 이게 이재명의 걱정인 겁니다. 정청래는 이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의 뭐 재판이 재개되든 재개되지 않든 정청래로서는 권력투쟁이 더 우선인 겁니다.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가 더 우선이죠. 정청래 자기의 이 당권 유지가 더 우선인 겁니다. 지금 가능하면 강성 지지층 이걸 모두 장악하는 것, 이 지지를 획득하는 것, 이게 이재명 재판 재개보다는 더 우선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내일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이 논의가 될 겁니다. 오는 9일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의사를 표시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이외에는 여기에 맞서 싸울 뭐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입니다. 이 특별재판부 법왜곡죄, 사심제, 조이대 인사권 박탈법 계속됩니다. 이렇게 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은 조이대 탄핵입니다. 직위헌 탄핵입니다. 조이대 탄핵 이 수위와 속도를 놓고 이재명과 정청래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이 요구에 이재명이 이걸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자신의 재판 재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5일 정청래 중앙위에서 이걸 1인 1표제 이걸 부결시킬 때 계엄 1주년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정청래보다 훨씬 강성으로 이재명이 이 개딸들의 요구입니다. 내란 프레임 이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개딸들에게 이재명이 던지는 메시지였죠. 자신도 조희대 사법부 완전히 이 괴멸시키고 내란 프레임 자기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개딸들의 결속을 노렸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정청래의 1인 1표제를 막은 것이고 정청래를 또 견제한 겁니다. 이 계산의 차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재명은 조희대의 마지막 반격,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되는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추미애와 함께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이제 법원장 회의에 이어서 내일 법관 회의가 열리면 전국의 법원장 판사들이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좌파 판사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위헌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사법부 해체다 이것도. 조희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조희대에게 전국의 판사들이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정청래는 더욱더 초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욱더 불안해지는데 정청래는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강성으로 더욱더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달리 정청래는 지금 이달 안으로 이런 사법 파괴 이런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다. 속도전을 떠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제도 그러니까 법원장 회의가 있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위헌 부분에 대해서. 그러자 어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뻔뻔스럽게 이렇게 법원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정청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조희대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뻔뻔스럽다. 조희대 책임을 져라. 조희대는 윤석열이다. 조희대가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도 자신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법원에서 서두르고 있을 때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희대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조희대가 계엄이 있었을 당시에 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법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정치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입장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계엄에 따라서 조희대 당시의 대법원에서도 사법부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이 계엄은 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조희대가 계엄에 동조한 것처럼 조희대의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판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모욕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청래 추미애 이 법사위 민주당이 개딸들 강성 지지층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가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조희대 사법부를 없앨 수만 있다면, 깔끔하게 없앨 수만 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와 추미애를 마냥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뒤에는 또 개딸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묘한 이 권력 다툼, 서로의 정치적 계산의 차이, 여기에 결정적으로 조희대가 중심에 있다. 조희대 탄핵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탄핵, 거기에 이제 조희대의 반격,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 이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잡한 전국, 이게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끝장이 나느냐 아니면 조희대가 탄핵되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관, 전국 법관 회의가 열리게 되고 내일 당장 이제 이 여야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9일 본회의에서 일단은 이 특별재판부, 이 법안, 법왜곡죄, 이 법 개정안입니다. 이걸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 수위 조절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달 안에 이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사법 장악, 이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불안한데 정청래는 더 급해지고 더 단순 무식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청래 추미애는 개딸들의 버림을 받게 된다. 정청래 추미애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잘 파고들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전국에 3,000명이 넘는 판사들과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게 되고 그 뒤에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하는 이 반격의 칼을 결국은 빼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7일 휴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